안녕하세요. 편한백세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의심이 드실 거예요. 견과류가 약이 아니라 독이라고? 그건 좀 과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60세를 넘은 후로는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한 줌의 견과류가 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달라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불편한 진실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신장을 지키면서도 건강하게 견과류를 섭취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먹고 있는데 최근 검진에서 혈압이나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듣는 경험 말입니다. 혹은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도 자꾸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다거나 부종이 생기기 시작했다든가 하는 신체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60세 이상이고 견과류를 습관처럼 섭취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10분 이내에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진짜 범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 15분 동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견과류, 정말 여러분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 10년 이상 신장 환자들을 봐온 의료진을 만나봤습니다. 그분이 던진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문제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몸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박영수 어르신은 68세입니다. 3년 전부터 건강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 아침 꿀 코팅된 견과류 한 봉지씩 챙겨 드셨어요. 아드님이 사다 주시는 제품이었고 마트의 건강식품 코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장재로 나와 있던 견과류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 제품을 정말 성실하게 드셨어요. 놓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왜냐하면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가 박 어르신의 얼굴을 보며 물었대요. 혹시 가공된 견과류를 자주 드세요? 그렇게 해서 박 어르신도 처음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그토록 성실하게 챙겨 먹던 음식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걸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가공 견과류입니다. 가공 견과류, 특히 꿀이나 소금으로 코팅된 제품들을 자세히 봅시다. 정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광고에서는 항상 건강을 강조하죠. 패키지도 예뻐요. 마치 약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들고 가서 자신 있게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당분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봉지 정도 크기의 꿀땅콩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 한 봉지 안에 들어있는 염분만 해도 하루에 권장되는 염분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이에요. 당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탕을 먹는 것만큼의 당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미각으로는 잘 못 느껴져요. 왜냐하면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당분을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자꾸만 한 줌 또 한 줌을 집어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젊은 나이였다면 어땠을까요? 신장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어요. 역과 기능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신장이 이 모든 염분과 당분을 처리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마치 늙은 근로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지치는 것처럼요. 그게 신장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이런 제품을 드느냐에 따라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 어르신의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드시는 그 제품, 당분과 염분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이제는 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범을 봅시다.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정말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중독성도 있어서 자꾸만 한 개 집어서 먹게 되죠. 처음엔 한 개, 두 개 하다가 어느덧 한 줌, 두 줌을 먹고 있게 돼요.
건강하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캐슈넛을 의도적으로 자주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양이 좋다고 알려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캐슈넛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 성분이 신장에 들어가면 다른 미네랄과 만나서 결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알이 모여서 돌이 되는 것처럼 신장 안에서 돌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신장 결석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질환이에요. 젊은 사람도 드물게 생기는 일인데 신장 기능이 약한 나이에는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만난 유 어르신은 70살입니다. 이 어르신은 캐슈넛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50개 정도씩 드셨다고 해요. 정말 성실하게요.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뭔가 이상했대요. 허리 부분에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신장 결석이 생겨 있었어요. 결국 수술까지 받으셨고요. 정말 힘든 경험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르신도 아무것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본인이 캐슈넛에 이런 성분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를 봅시다.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정말 특별한 견과류로 취급되죠. 가격도 다른 견과류보다 훨씬 비싸고 맛도 독특하고 건강하면서도 조금 사치스러운 음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사거나 손님들을 대접할 때 꺼내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카다미아에는 지방이 다른 견과류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아세요? 지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지방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간과 신장이 지방을 대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마카다미아를 자주 드신다면 여러분의 간과 신장이 그 지방을 처리하려고 계속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힘이 빠진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피로해지고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김재성 어르신은 68살인데 마카다미아를 건강식으로 생각해서 거의 매일 드셨다고 해요. 특별히 해로운 음식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 검진 결과에서 뭔가 달라졌대요. 간 수치가 올라갔고 콜레스테롤도 평소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의사는 당분간 고지방 음식을 피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김 어르신도 자신이 그렇게 성실하게 챙겨 먹던 음식이 이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범입니다. 튀긴 땅콩이에요. 튀긴 땅콩도 참 맛있잖아요.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자꾸 손이 가게 되고 술안주로도 좋고 그냥 간식으로도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튀기는 과정에서 뭔가 생기는데 바로 트랜스지방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트랜스지방이라고 들으셨나요? 이건 정말 나쁜 기름이에요. 자연에 거의 없는 기름으로 우리 몸이 처리하기 정말 어려운 종류의 기름이죠. 혈관에도 붙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맛을 내기 위해 염분도 많이 들어갑니다. 맛있게 하려고 소금을 푸짐하게 쳐서 튀기니까요. 그래서 튀긴 땅콩은 나쁜 기름과 과도한 염분이 한 번에 들어있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과 신장이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면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려고 견과류를 먹습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이거예요. 건강하려고 먹던 그 한 줌의 음식이 우리의 신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게 견과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과류 자체는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우리 몸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건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이 지금은 위험해진 걸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신장 안에 있습니다. 신장이 정확히 뭘 하는 기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장은 우리 몸의 청소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매일 혈액이 신장을 지나가면서 노폐물과 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마치 커피를 내릴 때 필터를 통해 커피를 거르는 것처럼요. 그렇게 거른 노폐물은 오줌이 돼서 몸 밖으로 배출되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혈액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이 매일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청소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25세였을 때를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신장은 정말 힘이 있었어요. 혈액에 들어온 모든 나트륨, 모든 당분, 모든 해로운 물질을 효율적으로 걸러냈습니다. 한 번에 걸러내는 능력이 정점에 있었던 거죠. 의료진들은 이것을 역과율이라고 부르는데 젊은 나이에 역과율을 100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매해가 지나가면서 이 역과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정말 천천히 떨어져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대략 1년에 조금씩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증상이 없거든요. 신장은 조용하게 늙어갑니다. 그렇다면 60대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젊을 때 역과율이 100이었다면 60대가 되면 대략 70에서 80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조금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약해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나트륨을 섭취하고 똑같이 당분을 섭취합니다. 음식의 양도 줄지 않죠. 하지만 신장은 예전처럼 그걸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힘이 빠진 사람이 예전처럼 무거운 짐을 나르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혈액 속의 나트륨을 예로 들어볼게요. 젊을 때 우리가 섭취한 나트륨은 신장에서 빠르게 걸러져서 오줌으로 배출돼요. 하루 정도면 대부분 몸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배출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들어온 나트륨이 몸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는 한두 끼 소금기 있는 음식을 먹어도 대수로워하지 않던 몸이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혈압이 오르는 거죠. 겨울에 고혈압이 더 심해지는 건 겨울 음식이 자연스럽게 짜지기 때문이에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슈넛을 많이 드셨던 유 어르신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다면 캐슈넛의 옥살산도 어느 정도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르신의 신장은 이미 70세의 신장이었어요. 매일 들어오는 옥살산을 모두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배출되지 못한 옥살산이 몸 안에 쌓이고 다른 미네랄과 결합해서 돌 같은 것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6개월 정도가 지나니 결석이 생겼고 극심한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사실 이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옥살산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증상이 나타난 거였던 거죠. 김재성 어르신의 경우도 봅시다. 이 어르신은 마카다미아를 계속 드셨어요. 마카다미아의 지방은 신장뿐 아니라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지방 처리가 더 어려워져요. 간도 함께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검진 결과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박순희 할머니는 75세입니다. 이 할머니는 튀긴 땅콩을 즐겨 드셨어요.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건강하려는 마음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혈관이 좀 뻣뻣해진 느낌을 받으셨대요. 병원에 가보니 혈관에 안 좋은 물질이 쌓여 있었어요. 튀긴 과정에서 만들어진 나쁜 기름이 신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혈관에 영향을 준 거였던 거죠. 이제 정말 명확해지죠. 문제는 견과류가 아니라 나이 들면서 달라진 우리 몸입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나트륨을 못 걸러낸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여러 물질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무심코 먹던 것들이 이제는 신체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미리부터 신장을 지켜야 하는 거고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식습관을 조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최근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고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혹은 혈압이 조금 올라갔다고 하신 의료진의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건강하려고 견과류를 챙겨 드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몸이 변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 온 거죠. 다행인 것은 이건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대응하면 신장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견과류를 즐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정말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견과류는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견과류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방식을 바꿔야 할 뿐이에요. 건강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신장을 지키면서도 견과류의 건강한 영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권장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방법을 따르고 있고 실제로 건강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견과류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가공 견과류, 캐슈넛, 마카다미아, 튀긴 땅콩. 이 네 가지는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순수한 형태의 견과류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열되지 않은 염분과 설탕이 없는 견과류 말이에요.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뭔가 소박하게 느껴져요. 화려한 광고도 많지 않고 그냥 호두잖아요. 하지만 호두는 정말 놀라운 견과류예요. 호두에는 혈관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나이에는 혈관도 함께 약해지는데 호두가 이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호두는 기억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젊을 때와는 다르게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호두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해본 견과류일 거예요.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아몬드의 가장 좋은 점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데 아몬드가 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과 혈압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선택지예요. 피스타치오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뭔지 아세요? 칼륨은 우리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에요. 신장이 약해지면 염분이 몸에 남아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피스타치오의 칼륨이 그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정말 멋진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시진 않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좋은 견과류예요.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셀레늄은 신장을 직접 보호하는 물질입니다. 신장의 손상을 방지하고 동시에 면역력까지 강화시켜줘요. 신장이 약해진 나이에는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니까 이건 정말 일석이조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견과류를 먹을지 알게 되셨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양입니다. 하루에 한 줌만 섭취하세요. 정확하게는 25g에서 30g 정도예요. 손으로 한 줌 정도를 움켜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양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욕심내서 더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두 번째 규칙은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먹지 마세요. 공복에 견과류를 먹으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졌다면 더욱 그렇죠.
대신 식사를 마친 후에 섭취하세요. 밥을 먹고 난 뒤 혹은 간식 시간에 먹는 거죠. 신체가 이미 음식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견과류가 더 부드럽게 소화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규칙은 방법입니다. 물과 함께 천천히 씹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급하게 삼키지 마세요. 한 개 한 개를 천천히 씹으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신장의 부담도 적어집니다. 그리고 물을 함께 마시세요.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를 먹으면서 물을 함께 섭취하면 신장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제품 선택입니다. 소금이 쳐져 있지 않은 견과류를 고르세요. 설탕이 코팅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튀겨지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견과류를 찾으세요. 마트에 가시면 무염 또는 로스팅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찾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조금 심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달고 짠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히려 순수한 견과류의 고소한 맛을 느끼게 돼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황순자 할머니는 70세입니다. 이 할머니는 몇 년 동안 꿀 코팅된 땅콩을 매일 드셨어요. 건강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검진에서 혈압이 높아졌다는 말을 듣게 되셨죠. 의료진의 조언을 받으신 할머니는 그 제품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대신 순수한 아몬드를 매일 10개 정도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후에 물과 함께 천천히 씹으면서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의료진은 정말 놀랐대요. 혈압이 안정되었던 거거든요. 완벽하게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개선되었다는 거죠. 할머니는 자신이 뭘 했을까요? 특별한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약을 먹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견과류의 종류와 섭취 방식을 바꾼 것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런 식으로 바꾸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 처음엔 좀 심심했지만 이제는 이게 더 좋아. 정말 따뜻한 말씀이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이명훈 어르신은 65세입니다. 이 어르신도 평소에 견과류를 많이 드셨어요. 호두가 좋다고 들어서 드셨는데 가공 호두였어요. 꿀과 소금이 들어간 제품 말이에요. 신장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 이 어르신은 전략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순수한 호두로 바꾸고 양도 줄이고 식후에만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였어요. 어르신은 손자와 함께 있을 때도 이 방식을 지켰대요. 오후 간식 시간에 손자와 함께 호두 한 줌씩을 물과 함께 섭취했다고 해요. 이건 할머니뿐 아니라 손자에게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3개월 뒤 어르신의 검진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내린 수치는 아니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신장이 약해질 때는 보통 수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추세를 멈췄다는 건 신장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견과류를 먹을지 결정하고 1일 한 줌만 섭취하고 식후에 물과 함께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순수한 견과류는 가공 견과류보다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견과류와 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배우셨어요. 첫째, 건강하다고 알려진 견과류가 60세 이후에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둘째, 그 이유는 견과류가 나쁜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우리의 신장 기능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 셋째, 그래서 가공 견과류, 캐슈넛, 마카다미아, 튀긴 땅콩은 피해야 한다는 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너트 같은 순수한 견과류는 여전히 여러분의 몸을 도울 수 있어요. 하루 한 줌 식후에 물과 함께 천천히 씹으면서 먹는다면 여러분은 신장을 지키면서도 건강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황순자 할머니는 70세에 이 방법으로 혈압을 안정시켰어요. 이명훈 어르신은 65세에 신장 수치 악화를 멈췄습니다. 유 어르신과 김재성 어르신의 사례도 우리에게 경고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방법을 따르면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건강하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 그 진심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방식을 조금 바꿀 시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마트에 가실 때 무염 견과류를 고르세요.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를 찾으세요. 집에 와서 한 줌을 준비하고 물을 옆에 놓고 식후에 천천히 섭취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쉽습니다. 어려운 건 처음 며칠뿐이에요.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이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몸은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수치가 호전되고 전반적인 건강감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뭔가 배워갔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냉장고를 열 때, 내일 아침 마트에 갈 때,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이 방법을 따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그런 성공 사례를 보면서 용기를 얻을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주신다면 앞으로 올라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도 편안백세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